안녕하세요. 시사일본어 학원에서 JLPT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JLPT의 N3의 문자 어휘 문법의 시험 구성과 공략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LPT는 언어지식, 문자 어휘와 문법, 그리고 독해, 청해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시험지는 문자 어휘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문법과 독해가 이어진 시험지가 따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청해를 풀고 이제 시험이 마감되는데요.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0분 동안 이어서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청해 부분은 마킹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중간중간에 마킹을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어휘는 크게 5가지 유형, 한자 읽기, 한자 쓰기, 문맥 규정, 교체 유의어, 용법, 총 35문제를 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자 읽기는 그야말로 문장에서 정확하게 한자를 읽어내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예시 문제가 보시면 세금이라는 단어를 음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읽을 건지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요. 8문제 중에서 이렇게 한자 읽기에 음독 명사만 출제되는 건 아니고 훈독 한자라든지 동사, 형용사 모든 품사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품사의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 유형은 한자 쓰기인데요. 실제로 쓰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올바른 한자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생김새가 비슷한 한자들이 있으면 조금 묶어가면서 구별하면서 꼼꼼하게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문맥 규정. 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했을 때 문맥 안에서 제일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어휘를 고르라는 거죠. 지금 예시 문제는 부사어 문제인데요. 총 11문제 중에서 부사어 문제가 2~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꽤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한자 명사만 절대로 보지 마시고 부사 문제를 꼼꼼하게 보셔야 조금 점수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부사, 특히 모든 부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사는 보실 때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시면 앞에 나왔던 것들이 또 다시 나오고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부사어들을 꼼꼼하게 외우시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 유의어입니다. 그죠? 바꿔 쓸 수 있는 말, 반짝반짝 빛나다 그러면 히카루가 되겠다 이런 건데 이것 역시 동사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모든 문장 단어들을 외울 때 아주 비슷한 것들을 묶어가면서 보시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용법입니다. 자,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총 5문제가 나오는데, 자, 요건 잠깐 문제를 보시면요. 자, 여러분, 요 한자 많이 보셨죠? 급이라고 하는 한자인데, 자,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어진 단어의 품사, 그러니까 동사야, 부사야, 나형용사야 이런 품사가 뭐냐. 그러면 품사에 맞게끔 문장 안에서 잘 활용되고 있느냐. 자, 그리고 만약에 같은 한자를 쓰는 다른 품사의 어떤 단어가 있다면 그러면 그 단어랑 헷갈려서 쓴 건 아니야?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이 한자로 쓸 수 있는 중요한 어휘 알고 계실까요? 급자니까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급히, 갑자기라고 할 때 기은이 이거 보셨죠? 자, 이 기은이라는 건 원래 기우다라는 나형용사에서 출발해서 갑자기, 갑작스럽게라는 부사어 활용까지 가능한 아이죠. 자,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아이는 이렇게 똑같이 한자를 쓰고 만약에 구라는 오크리가나가 달려 있으면 서두르다라는 이소구라는 품사 동사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문제 안에서 얘를 기운이라고 생각을 할 건지 이소구라고 생각을 할 건지를 판단하는 거죠. 지금은 뒤에 구가 없으니까 얘가 맞겠죠. 기운이 요
나형용사 및 부사로서 용법이 제일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걸 골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2번 선택지 한번 보셔요. あと10分で電車が出発してしまうので急に駅に向かった. 앞으로 10분이면 전철이 출발해 버리기 때문에 급하게 역으로 향했다. 어때요? 괜찮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둘러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큐니가 아니라 서둘러서 역으로 향했다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은 해야가라 큐니 히토가 도비다시테 기타노데 방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왔기 때문에 부츠카리 소운이 났다. 부딪힐 뻔했었다. 갑자기 뛰쳐나오다. 괜찮죠? 그래서 이럴 때는 3번이 정답이다. 대충 문장을 읽으면 2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급히 영어로 급하게 향했다가 아니라 서둘러서 역으로 향했다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 저 문제를 푸실 때 주어진 한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품사의 어휘들을 정확하게 문장 속에서 녹여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어휘의 품사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그리고 같은 한자를 쓰는 비슷한 어휘를 생각해 보기가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 어휘 파트를 공부를 할 때 꼭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죠. 자, 한자 실력이 합격을 판가름한다. 물론 N3는 선택지에 한자의 발음이 달려져 있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모든 단어가 달려져 있지 않고 기본 단어는 달려져 있지 않고 또 달려져 있다 하더라도 발음이 어려운 경우는 뜻으로 바로 연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한자 실력을 조금 평상시에 탄탄하게 좀 세우셔야 할 텐데요. 그렇게 할 때 무턱대고 한자를 또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M5, M4의 기초 한자 300개, 그리고 지금 N3에서만 요구하는 새로운 조금 어려워진 한자 400자 정도를 꾸준하게 외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품사별 어휘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 앞부분에 한자 명사가 있어서 그 부분만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지나가서 형용사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사라든지 동사, 그리고 의미를 정확하게 외워야만 답을 고를 수 있는 복합동사까지 조금 나누어서 찬찬히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뭐 몇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JLPT 특히 N3 레벨에서는 엄청난 어휘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출되어져 있는 단어들 그리고 선택지에 등장했던 단어들은 꼭 숙지하고 시험장에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시험의 구성은 크게 문제 1, 2, 3 세 가지 유형입니다. 문법 형식의 판단, 문장의 구성, 그리고 문장의 흐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네, 문법 형식의 판단의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표현 문형 선택지를 보시면 하나하나가 문장 속에서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는 하나의 문형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N3에서 요구하는 한 100개 정도의 표현 문형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술부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조금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꼭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진술부사라 함은 이 부사가 쓰여질 때 문장 끝에 어떤 정해져 있는 느낌의 어떤 문말, 서술 표현들을 끌고 나오는 그래서 세트로 많이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진술부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뒤에 반드시 부정형만 써야 한다거나 아니면 추측형이 꼭 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긍정문에 쓰여지고 요구 희망 문형을 끌고 나온다거나 이런 세트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한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는 주인공인 이 노시테모라고 하는 아이도 뜻이 두 개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도시테모 요구르트가 타베타쿠 나tte 반드시 꼭
요구르트가 먹고 싶어져서, 그러니까 여기서 따쿠나떼 따이 요구 희망과 연결될 때 긍정문에서는 반드시 꼭이라는 해석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 문장 끝에 부정형이 쓰여져 있으면 아무리 해도 뭐뭐 할 수 없다와 같이 부정의 세트로 쓰여지는 것 중에서 이 문장에서는 뭐랑 세트가 좋겠어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1번, 2번, 4번의 아이들도 전부 진술부사의 역할을 문장 안에서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도우카라는 아이는 어떻게가 아니라 부사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도우카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처럼 뒤에 부디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부탁의 느낌을 강조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이 아니니까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세카크라고 하는 아이도 문장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모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카크라고 하는 아이는 순접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모처럼 뭐뭐이니까도 좋고요. 반대로 역접, 그러니까 모처럼 뭐뭐이지만도 좋죠. 그래서 순접과 연결할 때와 역접과 연결할 때 동시에 쓰여지는 진술부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분명히 꼭 보통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그렇게만 외우지 말고 분명히 뒤에 문장 끝에 뭐뭐일 거야 라는 추측, 판단 용법의 문말 표현이 와야 이 아이가 제대로 쓰여져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부사어 자체들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표현과 세트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문장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를 진술부사라고 합니다. 문법 문제에서 많게는 두세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보통은 한 문제씩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뿐만이 아니라 독해 전체의 문장을 해석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법의 한 구성 요소로서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말 표현들이죠. 문장 끝에 가루가 있고 이 문장을 마감할 때 제일 좋은 표현들을 고르는 건데, 우리가 N3 문법에서 배울 때 문장 끝에 1번에 보시면 따바카리다, 막 뭐뭐한 참이다, 코토니 나테이루, 하기로 되어져 있다, 규칙, 약속, 그리고 개인의 일정, 이런 데 쓸 수 있는 문말 표현이 보이고요. 테 이키타이, 해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쯔모리다. 지금 보시면 문말에 굉장히 중요한 문형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죠. 이런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말 문형. 이런 문제들이 총 13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 2는 문장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고 선택지를 활용해서 완벽한 문장을 구성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문제를 같이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문장을 봤을 때 이거는 설명문이 아니라 손님과 점원의 대화문이죠. 자, 그러면 점원이 뭐라고 했냐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손님은 뭔가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15분 전에 제가 안내를 부탁드렸고, 자, 그랬더니 잠시 여기서 기다려라고, 으때, 여기서는 조사 또 대신에 섞였죠. 기다려라고 내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와레 따까라, 수동태까지 확인했고요. 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만, 근데 마다 데스까? 아직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따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점원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무턱대고 문장에 달려들지 말고 특히 대화문일 경우는 어떤 뉘앙스의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대화문을 통해서 힌트를 얻은 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밑줄 쳐져 있는 바로 여기 앞부분의 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때라고 하는 건 조사의 또 대신에 회화체적인 표현으로서 라고라는 말이 나왔다면 라고 말하다, 말을 듣다와 같은 언어지식 동사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동태의 동사랑 연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접속이 되는 요 시작 부분에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 접속 형태를 생각하는 거, 전체적인 대화문에서의 내용의 느낌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조금 긴 문제의 형태이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토요일은 쇼핑을 하거나 친구랑 식사를 하거나 하고 따리따리스루의 구문을 한번 썼고요. 그리고 쉼표 이후에 니치요비와가 나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줄이 시작되는 그 바로 앞부분의 조사는 굉장히 큰 힌트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앞부분에 토요일은 어쩌고 저쩌고 쉼표 이후에 일요일은 이라는 말은 이 와는 완벽히 쉼표 뒤에 와는 대조용법이에요. 자, 그렇다는 말은 내용의 대조를 이루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토요일은 하루 종일 밖에서 있었으니까 일요일은 나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선택지를 보면 우리가 배웠던 문형 중에 어디에도 데카케즈니 뭐뭐 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즉 내용적으로 집에 있겠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일요일은 이제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코니모 이카즈 데카케즈니 가지 않고서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연결고리 또 이유노가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주말을 보내는 방법이다 인 거죠. 어디서부터 문장을 만들까를 생각을 할 때 요 밑줄 시작되는 그 바로 앞 직전에서 큰 힌트를 얻어라. 뭐 전체적인 문장을 봐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유의해야 할 부분일 텐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문장 전체를 살펴보는 것, 대화문일 때는 어떤 느낌의 문장을 말해야 하는가, 부탁을 할 건가, 명령을 할 건가, 제안을 할 건가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해보고 선택지를 봐라. 자, 그리고 선택지에서는 뭐 주인공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문법적인 요소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자, 노가 또 이유 이런 거는 문법적인 요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4번 끝에 있는 즈니라는 것은 완벽한 요소죠. 문법적인 요소. 반드시 숙지되어져 있어야 할 어떤 부분들.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뭐 밑줄 부분이기 때문에 접속 형태가 앞뒤 연결고리가 접속 형태가 맞아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의 문장의 흐름입니다. 생긴 건 독해처럼 생겼는데 저 박스가 5개가 뚫려 있고 그렇고 문법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 문장의 흐름인데 문법이다. 독해가 아니다. 그러면 문법에서 생각해야 될 문장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 뭐 이런 거죠.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접속사이죠.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 그리고 단락과 단락과의 관계에서 쓰여져 있는 접속사가 올바른가, 그리고 그 접속사가 나왔을 때 어떤 접속사가 나왔을 때 문장 끝은 뭐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다 풀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요. 자, 선택지를 보면 특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놓아야 하는지가 조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19번 같은 문제를 봤더니 그쵸?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접속사예요. 흐름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속사, 이런 문장 다음에 이런 문장이 올 때는 반드시 이런 접속사가 필요하다. 크게는 순접, 역접, 혹은 예외적인 조건, 기타 등등의 접속사의 성격을 반드시 익히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초문법 보자면 선택지 1번 이와레르 수동태, 그 다음에 2번 이때 뭐라의 맛이다 테 뭐라우 수수 표현에서의 테 뭐라우, 3번 이와 세때 미맛이다 사역형 기초문법에서 말했던 사역형, 4번 이때 시마의 맛이다 테 시마우의 해석, 이런 동사를 활용한 기초적인 문법들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꼭 나오는 건 여러분 수동태, 사역 수동, 그리고 때 모라우, 테 쿠레르, 테 아게르와 같은 수수 표현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뭐 동사의 활용이죠. 때형으로 끝나면 되는지, 조사가 붙어야 되는지, 요은이의 용법을 쓸 건지, 소우대의 용법을 쓸 건지, 이런 동사의 끝부분의 활용들이거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표현 문형입니다. 하즈가 나이, 그리고 타가르, 그리고 까무시레마생, 또 시마세, 의지형의 활용,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생겼지만 하나하나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23번 문제처럼 지시어의 문제도 반드시 출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물건을 가리키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거, 그리고 독해이기 때문에 과거 해상용법에서는 어떤 지시어만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빈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법 시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문법은 그렇죠. 기초 문법입니다. 뭐 N3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시 기초 문법부터 다진 것이 필요하죠. 기초 문법이라 하면 뭐 복합조사, 동사의 활용, 특히 가능형의 활용, 그리고 의지형 이런 것들이 활용되어졌을 때의 정확한 해석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수 표현, 추측 표현, 가정법의 구별, 그리고 수동사역, 사역수동의 활용 및 그리고 경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경어 부분이죠. 경어는 문제가 많으면 두세 문제, 그리고 반드시 한두 문제는 출제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경어 문제가 문법에서만 출제되는 건 아니고 어휘나 또 청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어는 상대방을 높이는 존경과 나와 우리 편을 낮추는 겸양, 그리고 말을 예쁘게 포장하는 정중형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존경, 겸양, 그리고 정중형까지 다 보겠다는 마음으로 기초문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N3 표현 문형이 추가되는 거죠. 아까 선택지에서 보셨던 니쯔이 때, 니쯔레 때, 니토 때 뭐 이런 문형들이 추가되는 거다. 뭐 그리고 이제 N2에 올라가면 조금 더 문형을 하지만 N3와 N2의 표현 문형은 딱 여기까지가 N3다, N2다를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가치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뭐 N3, N2의 기초 독해를 할 때 필요한 표현 문형들을 조금 같이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둘 필요가 있고, 또 N3의 표현 문형을 꼼꼼하게 많이 잘 공부를 해 놓으면 N2에 넘어가셨을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N3의 표현 문형은 꼼꼼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약형, 회화체 문장에서 나오는 축약형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문법 문제가 아까 총 23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인 평서형의 설명문이 아니라 대화문으로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3문제에서 6, 7문제라는 말은 꽤 비중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축약형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장 속에서도 제대로 활용이 되어져 있는지 구별할 수 있고 청해 문제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축약형까지를 문법의 범위 안에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복합조사의 정확한 해석, 그리고 진술부사, 어떤 부사가 쓰여졌을 때 문장 끝에 어떤 표현들을 서술 표현으로 끌고 나올 건지를 확인하는 연습, 그리고 문장의 흐름에서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던 접속사, 여기까지를 다 아울러서 꼼꼼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키라메즈니 간바떼미요.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시험 치는 날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뜻에서 총정리를 해본다면, 그렇죠.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자. 근데 기출문제도 여러분 한 회만 풀지 마시고 여러 회 거를 많이 풀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꼭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빈출 단어와 문형은 반드시 암기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어려운 거 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반드시 기초가 약하다면 기초 문법부터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 표현 문형을 얹어가자. 그리고 나 공부 안 했는데 어쩌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험장에는 가보자. 그래야 또 그것을 경험 삼아 N2 공부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합격선 자체가 엄청 높은 시험은 아니니까요. 의외로 또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셨다면 마지막에 포기하지 마시고 1년에 2번밖에 없는 기회이니까 꼭 시험장에 가시자. 그리고 그쵸, 오후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독해까지 시험을 치고 나면 피곤하고 집에 오고 싶어요. 그래서 꼭 물이랑 좀 단 것 챙겨 가셔서 마지막 청해까지 집중하셔서 시험을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또 즐겁게 일본어 공부하시고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